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하고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좀 이제 들어봤는데, 네. 자, 이제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준비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네. 자금도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한번 미국 부동산 접근을 해보자. 그럼 이제 좀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 책에서는 이제 파트 2에 나와 있는데, 네.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한국 사람 기준으로 말씀드려야겠죠. 그죠? 네네네. 한국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신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뭐 투자용이든 뭐 거주 목적으로 사시는 거든 네네.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고, 네. 그리고 내가 미국에다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다가 자본금을 송금을 해서 해외 부동산 취득이 아니라 네. 해외 직접 투자. 그러니까 해외에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크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제가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네. 이제 자금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아까 처음에 신고서요? 그렇죠. 그 신고서 작성을 하고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서. 해외 부동산 취득하겠다는 신고서를 작성을 하고 네. 이제 그다음에 내가 이걸 취득하는 거를 현지의 법인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 개인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개인으로 네. 하실 때는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시는 거고, 네네. 법인으로 하실 때는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하는 거죠. 직접 투자 신고. 네. 그러면은 제 용도가 주거용은 아니고 네. 투자용이다. 투자용이다. 월세를 좀 받고 싶다. 월세를 받고 싶은데 법인으로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법인 만들고 그 신고 관련된 거를 하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네. 절차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네. 법인 설립하고 네. 그 법인의 계좌를 개설을 한 다음에 네. 한국에서 이제 외국한 은행에다가 이제 해외 직접 투자 신고서하고 내가 뭐 이런 목적으로 자본금 뭐 100만 불로 해서 네네. 미국에 법인을 설립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내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보낼 수가 예를 있습니다.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 원화로 한번 해볼게요. 네네. 뭐 10억짜리를 산다. 10억짜리. 10억짜리를 사는데 이제 뭐 이건 대출 같은 건 해봐야 아는데 뭐 신규 법인이 있잖아요 여기가. 네. 뭐 거래 내역도 없고 매출 내역도 없고 근데 대출이 뭐 얼마나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 70% 정도 대출 나옵니다. 70% 정도는? 네. 그러면 이제 개인으로 했을 때도 70%보다 뭐 플러스 알파가 되긴 하겠죠? 개인으로 하나, 법인으로 하나 비슷해요. 아, 그러니까 비슷해요? 어차피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외국인이니까. 그쵸. 내국인 신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그러니까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론 프로그램은 다양한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퀄리파이드 모기지라고 해서 내국인한테 주는 론이 있고 네. 외국인한테 주는 론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론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대출이 나온다고. 그러면 어차피 개인으로 하나 법인으로 하나 큰 차이는 없는데 네. 어차피 이제 외국에서 이제 임대 수익을 받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개인으로 하면 국내에서 받은 거랑 종합과세가 될 거고. 그렇죠. 법인으로 하면 그냥 법인 그 현지에서 끝나고 남는 돈 이제 가져오면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오면 또 세금 붙겠네요. 그렇죠. 종합소득세 네. 뭐 과세가 같이 되는 거죠. 네. 네. 처음에 그러면은 대표님 입장에서는 개인을 추천하십니까? 법인을 추천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별로 좀 상황에 따라 좀 많이 차이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거주할 목적으로 사시는 거다 그러면은 개인으로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네. 투자 목적이다. 내가 이걸 계속 미국에서 스노우볼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31을 해야 된다. 네네. 그러면은 법인으로 사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네. 개인으로 사시면 이걸 판매하고 판매 자금 다시 갖고 와야 돼, 한국에. 그렇죠. 네. 그리고 다시 나가야 돼요. 그 절차도 굉장히 복잡할 뿐더러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미국에서 개인으로 취득했는데 거주를 안 하고 그걸 임대를 놨다. 네. 그러면 이제 월세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럼 그걸 한국으로 계속 매달 받으셔야 돼요. 네. 근데 법인으로 해놓으면 네. 어느 정도 유보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 절세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네. 법인으로 했다고 가정을 하면, 네. 그러면 이제 뭐 신고했고, 네. 현재 법인 설립했고, 그렇죠. 물건만 찾으면 되네요. 그렇죠. 물건 찾고 오퍼 네. 넣고 오퍼가 네. 수락이 되면 네. 내가 이제 뭐 계약금을 보내는 거죠. 에스크로 계좌로. 계약금 에스크로 보내고, 네. 동시에 이제 대출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뭐 인스펙션? 중간에 이제 인스펙션이 중간 일어나요. 인스펙션. 네, 이 집이 정말 온전히 잘 괜찮은 집인지 네. 인스펙션을 해가지고 뭐 흰개미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목조 주택이다 보니까 이제 흰개미라는 게 좀 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개미는 아니에요. 일종의 바퀴벌레 같은 건데, 네. 개미 종류는 아니고, 네. 근데 왜 흰개미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흰개미를 그 검사를 하고, 뭐 외벽에 뭐 뭔가 이상이 없는지, 뭐 그런 것들을 쭉, 뭐 또는 지붕에 뭐 이슈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셀러가 이제 다 고쳐주거나 아니면 뭐 크레딧을 받거나 해서 이제 에스크로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마지막에 이제 잔금 치르고 나면 네. 월세를 받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러고 나면 월세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제 월세에서
그 해당 대출 이자 내고 네네네. 남는 거 이제 플러스다 만약에 네. 만약에 플러스다 그러면 네. 이제 그게 이제 순수 이제 법인의 소득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자금을 차라리 놔둔 상태에서 그냥 불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거기서 좀 빼올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머리를 일부러 잘 그렇게 쓴 거네. 그 현지 법인에 계속 돈을 묶어두려고. 그렇죠. 그래야지 네. 부동산 그 경기도 좀 살아나고. 네. 그러니까 외부 자금도 이제 유입시킬 수 있고. 들어오고 네, 그럴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너무 좋은 환경을 갖췄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비슷한가? 약간 그게 좀 우리나라는 궁금하긴 한데. 네. 우리나라는 뭐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한때 그 국내 취득했을 때 뭐 취득세 중과라든지 네. 무슨 뭐 대출 규제라든지 그게 다 해당이 안 됐었어요, 외국인한테. 아, 외국인한테요? 그래서 엄청 많이 샀어요. 말도 안 되는 그중에 제일 많이 샀던 사람이 중국인이고 그 다음에 미국인이었어요. 와. 아니 근데 지금은 이제 규제가 좀 들어가는. 아, 바뀌었나요? 네. 근데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너무 억울한데요, 갑자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항상 역지사지하는. 네. 자, 어쨌든 이게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알아봤고요. 네네. 실제 뭐 제가 한번 사본다고 가정을 하고 좀 여쭤봤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원래 제가 질문하려던 게 이거였어요. 처음에 주거용이 좀 유리합니까? 상업용이 유리합니까? 했는데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처음 단계에서는 어떤 게 좀 좋냐, 난이도 같은 것도 생각했을 때. 네, 그러니까 상업용 같은 경우는 뭐 네. 종류가 너무 다양하니까 오피스 빌딩 이런 거를 하시려면은 사실 자금력이 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근데 사실 지금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이 비대면 그 오피스가 앞으로 이제 대면으로 다시 바뀌고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오피스 환경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오피스 빌딩 말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 리테일 샵 있잖아요. 꼬마 빌딩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앵커 임차인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쇼핑 센터다 그러면 거기서 뭐 거의 대부분의 면적을 렌팅을 하고 있는 뭐 미국계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타벅스는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는 좀 네고시에이션을 너무 빡시게 해서 별로 추천은 안 드리지만 은행 또는 뭐 CBS, 약국 이런 애들이 특히 앵커로 들어와 있으면서 뭐 한 3-40년 이렇게 장기 렌탈 해놓은 건물들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관리하기도 좀 쉽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가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입장에서도 좀 약간 처음에 만만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거잖아요. 오피스텔? 뭐 지금 네네네. 한국의 오피스텔 형태. 네. 뭐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도 좀 접근할 만한 좀 작은 단위의 어떤 그런 월세 받는 게 어떤 게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콘도라는 게 있죠. 콘도. 그러니까 한국의 아파트가 미국의 콘도와 동일한 겁니다. 네, 미국의 아파트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미국의 아파트는 렌탈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유하려면 이 빌딩 전체를 사야 돼요. 네. 너무 돈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콘도는 가격대가 어쨌든 미국은 주로 선호하는 주거 형태가 이제 단독주택이거든요. 근데 단독주택이 좀 가격대가 아무래도 나가다 보니까 뭐 콘도 같은 것들이 뭐 훨씬 저렴하죠. 한 3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사실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딱 찍어주십시오. 처음 하기에는 이걸 접근해봐라. 근데 이제 과거 상승률을 좀 봤을 때 아무리 그래도 단독주택이 제일 좋다.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저 푸른 초원위에 마당도 있고 마당 있고 위에 그 집 있고 그게 지붕 있고 가장 어떤 면에서 유리해요? 그게 수요가 많나요? 기본적으로 미국 애들이 다 그런 집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프라이빗하게 우리만 사는 집, 그리고 뭐 미국 뭐 영화를 보시면 또 많이 아시겠지만 얘들 뭐 가족끼리 만나면 바비큐 파티도 해야 되고 가족끼리 뭐 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중국집 가서 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가족 행사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미국 애들은 이제 모여서 바비큐 파티하는 게 그게 또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이 굉장히 또 무난하다. 네, 맞습니다. 거기는 우리처럼 저출산 이런 거 없나 봐요? 그렇죠. 출산 문제 또 짚어주셨는데. 한국은 제가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뭐 2070년까지 해서 3,500만 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진짜 심각해요. 50년 뒤에요. 딱 불과. 근데 미국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 상황은 계속 증가하는 수치.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그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 뭐 바베큐 파티도 하는데 딱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하니까 진짜 오래됐거든요. 맞아. 왜냐면 저희도 어렸을 때는 막 되게 바글바글했잖아요. 추석 때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맞아요. 그 친척 형제들이 많았는데 지금 뭐 없어요. 네. 지금은 잘 안 만나죠, 그렇게 대규모로. 뭐 서로 어색하고.
어쨌든 그런데 미국의 어떤 문화라든지 네네. 그런 패밀리 어떤 액티비티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다. 네, 가족적인 문화. 결국에는 수요네요, 수요. 그렇죠. 수요가 가장 많은 곳으로 하시는 게 안정적이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에 제가 좀 보니까 파트 3에 있었던 건데, 네. 이제 그래도 이제 똑같은 내가 단독주택을 내가 취득을 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 집이 좀 뭔가 좀 더 빨리 세를 얼른 렌트를 주고 똑같은 같은 조건이라면 조금 더 이렇게 월세를 네. 더 많이 받고 이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한국하고 조금 다르게 네. 한국은 이제 아파트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안에 리모델링 정도, 리모델링 네, 같은 그 정도 거 하실 수가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독 주택이다 보니까 내가 네. 여기다 뭔가 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마당을 꾸민다든지 네. 마당에다가 새롭게 증축을 한다든지 약간 거의 뭐 재개발 수준까지 가는 거죠. 그래요? 네네. 네. 그러니까 골조만 남기고 다 뜯어고치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이 집의 가치를 훨씬 더 올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단기간 안에 그 공사를 해서 비싸게 팔던지 네. 아니면 뭐 조그맣게 리모델링을 해서 이 집의 월세를 좀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이 좀 구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만약에 내가 좀 그 거의 재건축 수준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살 때 굉장히 허름한 매물을 사는 게 중요해요. 허름한 매물? 네. 왜요? 거의 쓰러져 가는 거 사야지. 네. 그런 걸 싸게 사서 그 차라리 그걸 싸게 사서 그걸 싸게 사서 네. 고쳐서 비싸게 파는 거죠. 네. 뭐 비싸게까지는 안 될 거예요. 왜냐면 그게 싸다는 이유는 이미 그 지역 동네에 어떤 시세는 형성돼 있잖아요. 네네. 얘가 뭐 주변에 뭐 한 10억들 하는데 얘 혼자 20억에 팔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주변에 10억 정도 하는 시세에서 좀 뭔가 이슈가 생겨서 뭐 한 7억에 나온 거, 뭐 6억에 나온 거 이런 거를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사해서 뭐 주변 시세보다 조금 높게 판매하는 전략이 이제 플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플립. 네. 플립은 약간 우리로 치면 인테리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다. 인테리어보다 조금 더. 조금 네. 더 많이 하는 공사다. 네, 맞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많이 하는 공사도 있나요? 그게 이제 ADU라고 한 아까 말씀드린 네. 이제 증축 공사 같은 거. 증축 공사. 네, 아예 거의 뭐 넓은 마당이 넓으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새롭게 뭐 원베드를 하나 만드는 거죠. 방 하나, 화장실 하나짜리 약간 뭐 컨테이너 박스 그런 거는 아니고 실제 이제 목조 주택을 조그맣게 만드는 거죠. 그냥 아예 우리로 치면은 다가구 주택 이렇게 세 놨는데 위에 하나 옥탑 하나 더 그렇죠. 딱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네네. 거기 목조 그런 그 목수 하시는 일이 그분들이 되게 많이 중요하다 그죠? 그렇죠. 인건비 비싸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은 이제 더럽고 힘든 일은 또 인건비가 좀 싸고. 미국은 더럽고 힘든 일일수록 인건비가 더 비싸고 막 약간 우리도 인건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네. 근데 이제 미국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수분들이 굉장히 좋은 또 직업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수요가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목조 주택이니까. 목조 주택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구나.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를 하면 당연히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건 많이 알고 계실 건데. 네. 우리나라 아파트에 사는 수준하고 좀 다르다. 네, 좀 많이 이걸 다르죠.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그쪽에 조금 관심이 있거나 좀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격적인 투자하시고 싶은 그러니까요. 분들.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이게 네네. 힘들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대표님.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도 알아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또 이제 지금 최근에 뭐 불거지고 있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심리 위축 이런 것도 잘 알아봤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름 이렇게 공부도 좀 하고 접근도 하고 현지 법인 설립해가지고 하려고 해도 그래도 이제 안 가봤으니까 이제 많이 좀 두렵단 말이죠. 맞습니다. 저도 미국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기로 대표님 같은 경우가 어렸을 때 넘어가신. 그렇죠. 저는 중학교 때 미국 이민 갔다가 이제 사실 이제 가족들은 다 미국에 있고요. 지금도? 네, 지금도 미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네, 왔다 갔다 하고 한국 군대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장교 생활도 3년 동안 하고. 네.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안 가도 되는데 갔다 왔어요. 왜요? 지금 이렇게 한마디 더 하려고 갔다 왔습니다. 야, 이거 누구하고 굉장히 비교됩니다. 누구 있어, 누구. 근데 한국 분들이 좋아하세요. 제가 군대 갔다 왔다고 그러시면. 되게 뭔가 좀, 특히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자분들도 직접 갔다 오셨으니까 그 갔다 온 사람만의 그 알잖아요. 그럼요. 정말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뭐 저도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때 장교 가셨으면 네. 꽤 오래 하셨을 텐데 3년 3개월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뭐 18개월 뭐 제가 장교는 모르겠어요. 네네. 일반 사병 18개월 하는데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좀 주저하고 계시는 우리 몇몇 분들 아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 같은 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뭐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네. 마세요. 이렇게 네. 한다고 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니까 네, 사실 네, 네. 뭐 어쩔 수는 없지만. 네. 근데 이제 그 아까 제가 초반에도 얘기한 것처럼 네. 조금 이렇게 시야를 넓히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도 충분히 넓은 땅이긴 하지만 그 좀 약간 메타인지를 좀 발휘를 해가지고 메타인지. 예, 우리가 지구 밖에 딱 서 있다라고 느껴보시면 네. 지구 위에서 네. 지구를 바라보고 있으면 사실 또 대한민국은 또 굉장히 작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 방장의 이 맵, 그러니까 지구라는 맵에 방장이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장. 네, 방장 땅에 네. 내 깃발 꽂는 거. 네. 그거는 두렵긴 하지만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은 또 도전적으로 해보고 싶다 약간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시도해 볼 수 네. 있다. 그리고 지금이 굉장히 공부하기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금리 때문에 투자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지금은 많이 공부를 하시고 물론 미부동산 아직까지 한국에 이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네. 이런 거 많이 알려주는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시고 네. 판단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지금 당장 뭐 투자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 갖고 네.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 이건 저희 국내 부동산도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저 네, 한 가지 뭐 네. 홍보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물론입니다. 저희가 뭐 그 별건 아니고요. 이제 미국에 이제 임장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미국 임장 프로그램. 네, 그래서 이제 네네. 한국 뭐 구독자분들이나 투자 네네. 관심 있으신 분들 모시고 네네. 같이 이제 미국 가서 네. 이제 여러 좀 좋은 지역들 같이 네. 돌아다니면서 설명도 드리고 주로 어디 지역으로 가세요? 주로 이제 LA 쪽하고 LA LA를 기준으로 동서남북 다 갈 거예요. 네, 4일 동안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네. 이제 제가 이제 댓글에다가 신청서를 남겨놓을 테니까 혹시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우리 지오플랫 유튜브 네. 제가 이제 다 남겨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페도 있으시죠? 네, 카페도 있고 네이버 카페. 네, 블로그도 있으니까 네, 오셔가지고 미국 관련된 뉴스들 이런 거 많이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장 프로그램은 한번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네. 그렇죠. 뭐 비행기 값하고 같이 가시죠. 네. 저 와이프한테 한번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나와주셨는데, 저희 뭐 소감하고 좀 응원 말씀 한마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뭐 다음에도 또 나오실 것 같은데요.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저희 하여튼 제네시스 박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동산에 이미 관심 또 많이 갖고 계시고 특히 또 절세 쪽에 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미국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은 큰 흐름에서는 절세의 한 방법이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투자를 또 다양하게 하고 계시지만 또 눈을 좀 돌려서 좀 세계적으로 좀 뻗어나가시는 제네시스 박 채널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시고 채널 구독자분들도 뻗어나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또 지오플랫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자주 불러주시면 또 좋은 얘기 하러 많이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소중한 말씀 해주신 지오플랫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기회 또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